자, 지난번엔 AI의 돈이 얼마나 미친 듯이 몰리는지 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금리는, 연준은 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마침 그 연준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고른 새 의장, 케빈 허시, 지난 5월 22일에 취임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타이밍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그렇게 압박해서 앉힌 비둘기파인데 하필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른 바로 그 순간에 의장이 된 거예요. 오늘은 이 워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금리를 진짜 내릴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오는 숫자들은 제가 다 여러 출처로 교차 확인했고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구냐? 케빈 허시, 올해 56세입니다. 사실 연준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35, 역대 최연소 이사였습니다. 월가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일을 하다가 왔고 그만둔 뒤엔 후버 연구소에 있었죠. 재밌는 건 이 사람 원래는 매파였어요. 돈 푸는 거,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죠. 트럼프가 1월 말에 지명했고 5월 13일에 상원 인준을 통과했는데 표가 54대 45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표차가 적은 연준 의장 인준이었어요. 그만큼 논쟁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금리 상황이 어떤지 봅시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예요. 작년 하반기에 9월, 10월, 12월 세 번에 걸쳐 0.25%씩 내린 결과입니다. 4.5%에서 3.75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딱 거기서 멈췄어요. 올해 들어선 1월, 3월, 4월 회의에서 계속 동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가 다시 튀었거든요. 4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3.8%,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도 3.8%입니다.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예요. 연준 목표가 2%인데 한참 위죠. 결정적인 계기는 2월에 터진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고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18% 가까이 뛰었어요. 내려가던 금리가 다시 꽉 묶인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고 워시를 안 쳤어요. 워시 본인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3.8%로 다시 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워시의 첫 회에 6월 17일 FOMC에서도 동결을 거의 확실하게 봅니다. 동결 확률이 99%예요. 비둘기파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손발이 묶인 셈이죠. 연말까지 봐도 시장은 추가 인하가 없을 거란 쪽에 절반 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근데 워시한테도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예요. 워시는 AI가 구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AI가 생산성을 확 끌어올려서 거의 모든 걸 더 싸게 만들 거다. 1990년대 그린스펀 시절 인터넷 생산성 붐처럼 말이죠. 그게 맞으면 인플레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연준 안에서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바이사는 AI 붐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그 어마어마한 AI 자본 지출 7,200억 달러요. 그게 지금 당장은 물가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전기값이랑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워시의 이론은 길게 보면 맞을지 몰라도 당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깊은 쟁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트럼프는 작년 내내 전임 파월 의장을 너무 늦었다며 몰아세웠어요. 청문회에서 워시도
당신 대통령 꼭두각시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죠. 워시는 절대 꼭두각시가 아니다. 독립성은 필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정도는 독립성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어요. 바로 이 모호한 태도를 전직 연준 인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 역사에 선례가 있거든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당시 번스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했어요. 연준이 굴복했고 돈을 풀자 물가가 폭발했습니다. 두 자릿수 인플레의 실업률도 치솟는 그 악명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10년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장이 지금 이 그림자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움직였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금리를 보세요. 30년물 금리가 5.2%까지 치솟았어요. 2007년 이후 최고입니다. 단기 금리는 묶여 있는데 장기 금리만 뛰는 이른바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난 거죠. 이게 무슨 신호냐면 시장이 연준의 인플레 통제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안전자산으로도 돈이 몰렸습니다. 금은 1월에 사상 최고인 5,589달러를 찍었다가 지금 4,500달러 선이고요. 달러는 작년에 9에서 10%나 빠졌는데 상반기 기준으론 1973년 이후 최악이었어요. 한마디로 연준이 신뢰를 잃으면 장기 금리가 먼저 응징한다. 지금 그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진짜 고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드러켄밀러는 채권을 숏치고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해질 거라는 거죠. 달리오는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다며 부채 데스 스파이럴을 경고하고 자산의 10에서 15%를 금으로 들고 있으라 합니다. 버핏은요? 현금을 3,970억 달러나 쌓아놨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JP모건이 다이먼은 파티의 스컹크, 그러니까 분위기 깨는 존재가 스태그플레이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채권한 건들락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며 현금과 금, 실물자산 비중을 20%까지 늘렸습니다. 막스는 40년간 이어진 금리 하락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대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현금과 금, 그리고 신중함을 말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비둘기파 워시를 안 쳤지만 정작 인플레가 다시 튀면서 당장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워시의 카드인 AI 디스인플레이션은 길게 보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고요. 게다가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며 미리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한쪽에 베팅하기보다 현금 비중을 지키고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일부 챙겨두고 6월 17일 첫 회의를 비롯해 인플레와 장기 금리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처는 화면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올게요.